우리는 34쪽에 필기를 하고 오늘 처음이라 쌤이 숙제를 안 내줘서 일단 한 지문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요. 사관 독서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출제진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자체가 다르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쌤하고 독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진짜 독서를 공부한 거야. 국어를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 공부하기에는 평가원 기출이 더 좋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을 더 많이 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어떻게 읽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국어 실력으로 최대한 점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무너지지 않고 와야 될 것 같고. 맞습니까? 네, 그거를 좀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관학교 독서의 특징은 수업 때 여러 번 말했지만 정보량이 많은 지문입니다. 사관학교의 고난도는 지금까지 거의 이거였어요. 어렵다고 말하는 지문들은 정보량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아예 필요 없다 그건 아니지. 그건 다른 챕터에서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난도, 수능의 고난도는 어떤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사관학교의 고난도는 정보를 쏟아내는 지문입니다. 작년이 아주 전형적이었죠. 작년에 뭐 나왔었어? 분자기계랑 또 다음 주에 볼 인구변천 모델. 자, 이런 애가 쏟아져 나왔죠. 자, 이렇게 정보가 쏟아질 때 나는 어땠나를 생각해봐. 시험장에서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끝나고 보면. 근데 아무걸 수도 있어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지를 뚫는 게.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런 지문은. 쌤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끝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실전에서는 한 2단락 정도를 읽다가 느껴지겠죠. 정보량이 많다는 게. 2단락 정도에서 정보량이 많다! 이게 느껴지면 한 발 빠지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러 들어갈까? 기억하러 들어갈까? 아니면 한 발 빠져서 구조를 볼까? 무조건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조만 보겠다 1독 때. 딴 거 하지 마. 화제 정확히 읽고 뭐를 보겠다? 구조를 보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찾겠다 정보. 판독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수능이라고 정보량이 많다라면 다르지 않죠. 일단은 이해나 기억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구조 중심으로 독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동안 열심히 구조 보는 것도 공부했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공부하고요. 구조를 보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100을 독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보량이 나오면. 그래서 막 띄엄띄엄 읽으란 얘기가 아닌 거 알지? 기억을 하겠다라거나 하나하나에 집중하다가 숲을 놓쳐버리면 끝장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겠다? 예, 구조를 보겠다. 거시적 구조를 보겠다. 여기다가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 시간에 정보량이 많은 것만 4시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보이지 않을까. 구조도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구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 판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판독에 걸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봐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하냐면 일치는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를 출제할 때. 그러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 뚫겠다 이러면 망하는 시험.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H반, S반 문학 시작 안 했지만 이번 주에 시작하면 나랑 기출 분석하면서 느낄 거야. 일치가 정말 직업적이에요. 그걸로 오답을 많이 내는 거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수능 시험 보듯이 이렇게 딱 읽어보고 씨발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고 씨발은 하면 안 되죠 지금.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어떤 감에 의지하거나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답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사관 문학은 망해요. 작년에 그렇게 풀다 니네 4개 틀려오신 거야. 난이도가 쉬웠는데도. 쌤아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일치 확인은 중요해 안 중요해? 철저하게 본다. 그래서 판독 필수다. 이거를 좀 습관화를 해주는 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조에서 2가지 얘기만 딱 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문 하나를 풀어보고요. 2가지 얘기를 하고 쌤하고 이미 기출 분석한 사관학교 분자기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분석해오기가 숙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2가지가 뭐냐면 과정에 대한 서술이에요.
과정에 대한 서술. 우리가 계속 했던, 내가 예로 계속 들어줬던 거니까 똑같은 거로 할게요. 알아듣기 편하게. 라면 끓이는 과정. 내가 화제로 제시를 해버렸어. 뭐 하겠다고? 라면 끓이는 과정을 쓸 거야, 내가. 이걸 쓸 거야. 그래서 1번 물을 끓인다. 2번 라면 반으로 쪼갠다. 3번 스프. 4번 계란 타파송송.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쓸 겁니다. 난 저걸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화제가 라면 끓이는 과정이래. 그리고 일단 물을 끓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막 끓는 점 얘기를 잔뜩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끓는 점에 집중해야 될까? 라면 끓이는 과정 이어붙이는 데 집중해야 될까? 그거 1번. 오늘 공부하는 거. 쌤아 이해됩니까? 요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오는 게 요걸 오늘 읽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우리의 미션 1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해내야겠지. 요거 하나.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글을 쓸 때, 출제자들이 글을 쓸 때 과정을 예쁘게 한 번에 줘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고 과정을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살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도 막 잔뜩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막 건조공법, 여기다가 막 액상수프는 뭐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갈 때 노란색에 휘둘리면 안 돼. 일독을 할 때는 하얀색을 연결하면서 읽어가야 구조를 본 거지. 괜찮아요? 근데 끓는 점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물 끓는 얘기로 가야 될 거고. 오케이? 스프, 분말 스프, 막 가루로 된 분말 스프, 액체로 된 액상 스프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스프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찾아갈 수 있다고. 그걸 명심해라. 쌤아 이해됩니까? 예, 거시적 구조를 본다. 이게 우리가 최근 사관학교 5개년 중에 무려 3번이나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보겠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당연히 분자기계입니다. 인공광합성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뒤에 가보면 현미경, 광학현미경 나오는 지문도 있거든요. 그것도 기출분석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숙제를 먼저 내줄게. 이거 쌤하고 했던 거니까 79쪽 잠깐만 가봐봐. 스킵하면서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스킵하면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세부적인 걸 다 기억하겠다 하면 오히려 무너지는 지문이다. 이걸 생각해라. 만약에 나한테 이 한 지문에 2시간을 준다. 기억해도 돼. 찬찬히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지문에 지금 몇 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10분이에요 지금. 10분도 많이 주는 거지 지금. 야, 독서 3개를 10분, 10분, 10분에 풀면 몇 분 지나가요? 30분 지나가지. 그럼 좋아. OMR 카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5분 쓴다 치고. 그럼 남는 시간은? 15분이야. 15분에 문학 풀어? 니네? 절대 못 풀잖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10분 주면 안 되는 거지, 독서에. 7, 8분에 뚫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내가 그랬잖아. 한 지문 버려도 돼, 안 돼? 버려도 돼. 딱 이런 시험에서 니네가 할 일은 80점을 딱 찍고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특성 1번. 국어에서 뭐가 돼야 될까? 맞아. 시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최상위권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 생각 없이 사관시험 보면 절대 못 봐요. 왜? 시간 배분에 실패할 거야. 이해됩니까? 뭐야 씨발 5분 넘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풀다가.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평정심을 잃어요. 국어는 평정심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쌤아 이해됩니까? 근데 너희는 그 시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잘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사관 모의고사 우리 또 5번을 보잖아요. 그때 50분에 대한 나만의 감은 만들어줘야겠다. 이 정도 시간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걸 만든다. 두 번째는요. 출제 기조. 얘네가 뭘 많이 내고 뭘 어렵게 만드는지 이거를 좀 정확히 보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한다. 그게 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니네가 사관학교 진성지원자로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아 이해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뭐가 많은 지문? 정보량이 많은 지문.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사관학교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1번 요거 보겠다. 요게 오늘의 화두예요. 숙제는 79쪽이라고 했어. 79쪽 1단락의 첫 번째 문장 읽어봐봐. 됐지? 2단락의 첫 번째 문장. 연결이 돼, 안 돼? 원자에서 분자, 분자에서 어디까지 간다? 분자, 집합체까지 가는 글이지. 맞아. 3단락의 첫 번째 줄은요. 읽어봐봐. 분자 집합체에서 어디까지 가? 이러면은 이 세부적인 나머지 정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지도를 그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럼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처음 듣는 표정이야? 죽으려고. 이거 분석까지 다 했던 건데. 쌤아 이해됩니까? 이거다.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문장도 읽어봐봐. 4단락. 이거는 분자기계 하위 단락이네. 구조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쌤이 말을 했지만 이런 거 하여튼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방향 정보예요. 글 전체 앞부분에 나오는 게 방향 정보잖아요. 근데 여기만 나와 단락 서두들은 다 잘 읽어야 돼. 지금 해봤잖아. 다 잘 읽어야 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잘 읽어야 돼, 우리는. 그거 생각해라. 쌤아 이해돼요? 방향 정보는 앞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락 첫 번째 문장을 유심히 봐라. 그 중에 방향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생각해라. 요 정도가 되는 거지. 오늘 이거 구조는 지금 봤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막 세부적으로 쌤하고 평가원 기출 분석했듯이 하지 말고 구조를 보고 찾아봐 좀 실전적으로. 한번 분석했던 지문이잖아.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를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정보량이 많으면 우리는 일치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1독 때 구조를 정확히 보고 그럼 선지로 갔을 때 찾을 수는 있을 거야. 거기까지 간다. 그걸 목표로 처음 글을 한번 읽을 때 목표를 정하셔라. 이게 정보량이 많은 글의 특징. 어디쯤에서는 느껴줘야 돼? 2단락쯤에서 느껴줘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나요? 두 번째 얘기 좀 하자. 정보의 연쇄적 연결, 이거를 좀 봐야 된다. 정보의 연쇄적 연결. 오늘 복습할 지문은 쌤하고 인텐시브 책 있지? 국어의 본 독서편 인텐시브 책. 그 책에 작년 6평 뭐가 나와요? 유류분권 지문이 나와요. 오케이. 요거에 오늘 이거 쌤이랑 수업을 한 지문 하고 나서 2개를 하는 거야. 분자기계 분자부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로 구조를 보는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류분권의 2, 3단락을 꺼내가지고 얘가 연쇄적으로 정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 느껴보고 이것도 하나의 구조야. 이런 거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써져 있냐면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2, 3단락에서. 오케이. 이거 뺏어오는 게임이잖아. 유류분권. 기억나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무상취득한 사람한테 얼마를 뺏어올 거냐? 유류분 부족액.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일단 누구부터 계산해야 된다? 유류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부터 구하고 그리고 이거 구해서 이거 구하는 거 맞아요? 이게 하나의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이 연쇄적이라는 것만 느껴주면.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연쇄적 소설이 나왔던 모든 기출 중에 이 평가원 기출 유류분권이 제일 어려운 애예요. 그래서 이걸 해봐라. 왜냐면 이 순서가 2가지, 이거 쓰는 방법은 2가지겠지. 일단 이거부터 구한다. 그리고 이거 구한다. 그리고 이거 구한다. 이게 제일 쉬운 순행적. 맞지? 역순행으로 가도 되나? 유류분 부족에. 그 다음에 그러려면 유류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계산해야 돼. 이러면 역순행 맞죠? 근데 얘는 이게 뒤죽박죽이야. 순서를 못 이어붙이면 계산 문제는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게 작년 6평 유류분권. 저거 해봐라. 오늘은 낯선 거 가지고 이 2가지를 해보자. 그것만 오늘 딱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36쪽 볼까요?
뭐가 나오나요? 네, 드라이독이 나오죠. 자, 8분 드릴 테니까요. 얘는 조금 쉬워 그래도 분자기계보다는. 8분 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봅니다. 어떻게 일독해야 돼요? 아, 야,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하나 정도 틀려도 되니까 구조를 봐라. 그리고 정보를 찾아서 판독 정확히 해서 뚫어라. 맞지? 출발입니다.